위헌법률 심판 그 카드를 만지작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팩트 체크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느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뭐라고 대답을 했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을 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에 나아가는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처벌한다는 조항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다. 거짓말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찾아본 인공지능에 따르면 다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는 좀 강력하게 처벌하고 어느 나라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민사처벌을 해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또 어느 나라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그 처벌 조항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경중의 차이는 조금씩 높낮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있을지언정 지금 열관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조항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하고 기자회견 했던 현장 기자들은 왜 이 팩트체크 기사 안 보내는 겁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 한 줄 한 줄 팩트체크 해봐야 됩니다. 앞뒤에 말을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서 쓱 넘어갈 때가 있는데 쓱 넘어갈 때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요즘은 뭐 검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요즘 진짜 똑똑한 인공지능도 많습니다. 저도 그걸로 금방 찾아보니까 몇 군데 인공지능 하니까 딱 나오는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을 변호인이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이재명 대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논란이 있을 것처럼 예상되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되게 주변에 떠넘깁니다. 내가 결정 안 하겠고 변호사들이 내 변호인들이 하자면 나 할게 이런 거지요. 나중에 재판정에 가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본인한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싶으면 다 그 일의 결정권을 주변에다가 떠넘겨 놓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이재명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했다가 이게 덜컥 받아들여지면 물론 공직선거법에 관한 재판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또 침대 축구해? 또 침대 축구하네? 침대 축구하는 것은 이재명의 원천 기술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형사 민사의 피고인들이 다 이재명한테 배우고 옛날엔 조국한테 배워가지고 재판에 나가면 침대 재판 다 벌렁 누워버려. 재판부 기피하고 뭐 기피하고 뭐 아프고 국회 일정 때문에 뭐 오후에 조퇴하고 그다음에 무슨 문서 송부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위헌법률 심판까지 해? 그렇잖아도 이재명 민주당 지지율 거꾸로져 있는데 거기에 또 한 번 거대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이 역풍 또 한 번 불어버리면 이제 이재명 끝이다.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 해보나 마나. 그럼 다른 한쪽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자. 항소심도 기다려보고 항소심이라고 끝이 아니고
항소심이라고 그래서 바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게 아니고 대법원까지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소심이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가 새로운 사건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이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3월 12일까지는 집중 심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다른 사건을 맞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12일 직전 그 날짜쯤에 선고 공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부터 대법원 판결 3개월 따지면 6월 12일이 됩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오매불망 6월 12일 이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희망을 거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복잡한 거 다 떠나서 이러한 민주당과 이재명의 속셈을 우리 판사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기억 나실 겁니다. 작년 11월 중순쯤에 그 민주당의 판사 출신 현역 의원이 있죠. 박희승이라고. 박희승 의원. 전북 남원 출신이고 전주고등학교 나오고 한양대 법대 나온,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도 했고 판사 출신이었다가 이제 민주당에 영입된 케이스인데요. 그 박희승 의원이 작년 11월 중순께 허위사실 공표, 후보 비방 혐의 이런 것들을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에서 삭제해버리자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유연법률 심판이고 뭐고 하지 말고 그냥 법에서 지워버리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으면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법을. 이 법이 헌법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세요 하기에도 이제 귀찮은 겁니다. 그거 물어보기도. 지워버려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로 돼 있는데, 야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100만 원은 너무하잖아. 1000만 원으로 올려. 1000만 원으로. 완전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엿장수 맘대로 우리 국정을 주물러 왔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러무삼하리요. 안철수 의원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유연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는 그걸 보고, 유연법률 심판. 유연법률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위헌, 헌법에 어긋난다. 뭐가? 법률이. 그러니까 유연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라는 게 유연법률 심판 신청인데,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이재명 피고인이 이 법이 틀렸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법이 틀렸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맞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다 라고 안철수 의원이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사이다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거짓말하면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거짓말하면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피고인이 뭐라고 하느냐. 어이,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의 일종인데 그거 처벌하면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워버리든지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주세요 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곧 내가 거짓말한 건 맞잖아요 라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복잡하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거짓말 했수다. 그래 내가 거짓말 했다고 2번 거짓말 했어. 그렇다고 피선거권 박탈하는 건 너무하잖아. 표현의 자유를 누리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말 좀 해주소. 내가 거짓말 했네. 이런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